그들은 몰랐습니다. 교무실에서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하던 평범한 국어교사 이지연. 복도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발걸음 소리에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이 학교 최악의 일진 강민호와 그의 무리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건드리는 사람이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대 전설이라 불렸던 이지연 소령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30초 교무실 문이 닫히고 지옥이 열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평범한 교사로 살고 싶었던 이지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교실로 스며들면서 분필가루가 공기 중에 하얗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29살, 이 학교에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째였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검은 테 안경, 그리고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하는 평범한 국어교사였습니다. 오늘은 현대소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뒷자리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딴짓을 하고 있었죠. 특히 창가 맨 뒷자리에 앉은 강민호와 그의 무리들은 아예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이 학교의 대표적인 일진이었어요. 키 180의 건장한 체격, 염색한 머리에 항상 불량한 표정을 짓고 다녔습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김태수, 박준석, 이현우가 붙어 다녔죠. 이들은 학교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지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707 특임대에서 7년간 복무했던 과거는 이제 묻어두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지연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녁 후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고 드디어 꿈꿔왔던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죠. 선생님, 저 소설 너무 재미없는데요? 강민호가 갑자기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민호야, 어떤 부분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니? 이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강민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아, 그냥 전체적으로요. 선생님은 어떤 소설 좋아하세요? 야동? 강민호의 질문에 뒤에 앉은 무리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내용에 집중하자.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강민호는 이지연의 눈빛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건방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자 이지연은 혼자 교실에 남아 칠판을 지우고 있었어요. 분필 가루가 손에 묻으면서 하얀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네. 복도로 나서자 다른 선생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 정말 버릇 없어졌어. 특히 강민호 그 무리들 정말 골치 아파. 이지연은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 없이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이지연은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까 강민호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불순한 의도를 느꼈거든요. 707 특임대에서 몸에 밴 위험 감지 능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지연은 교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잠깐 복도로 나와 보시겠어요?
강민호가 교무실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식당에 가고 없었어요. 이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복도에는 강민호와 그의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태수, 박준석, 이현우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복도 한쪽 끝이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뭔 일이니? 이지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이지연의 눈이 빠르게 복도를 훑었어요. 등 뒤에 비상구까지 7m, 왼편에 소화기, 그리고 자신을 반원 형태로 둘러싼 4명의 위치, 완벽한 고립구도. 놈들은 작정하고 온 것이다.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강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은 안 하셨고요? 이지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민호야, 이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에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 남자들이 좋아할 텐데. 강민호의 말에 뒤에 있던 무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김태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니면 원나잇 같은 거 해보셨어요? 박준석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지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707 특임대 시절이라면 이미 이들을 바닥에 눕혀놨을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교사였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그만해. 이지연의 목소리에 냉기가 섞였습니다. 오, 무서워라. 강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화내지 마시고 그냥 대답만 해주세요. 저희도 선생님이 궁금하거든요. 이현우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신 거 아니에요?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들을 제압하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학교였고 이지연은 교사였습니다. 지금 당장 교실로 돌아가. 이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니면 뭐 어쩔 건데요? 강민호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저희한테 손 떼실 건 아니죠? 그 순간 이지연의 눈에서 뭔가 번뜩였어요. 강민호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거든요. 마치 맹수와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곧 강민호는 다시 건방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표정 무서워지셨네요. 뭐 군대라도 다녀오셨어요? 이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이들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없네. 강민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다음에 또 얘기해요, 선생님. 무리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이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연은 자신의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맥주 한 캔이 전부였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민호와 그 무리들의 노골적인 성희롱,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시선들. 707 특임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절대 참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지연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2살에 707 특임대에 들어가서 7년간 복무했던 시절. 그때는 강했어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테러리스트들과 맞서 싸우고 인지를 구출하고 국가를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평범한 교사로 살아가려 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민호 같은 학생들을 상대할 때는 더욱 그랬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기였던 김상현 중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연아, 잘 지내지? 가끔 부대 생각 안 나? 이지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강민호 무리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1학년 김민수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격에 항상 조용히 다니는 아이였죠. 강민호가 김민수의 가방을 빼앗고 내용물을 바닥에 쏟고 있었어요. 야, 용돈 얼마나 가져왔냐? 강민호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형,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서지는 못했어요.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매점에서 돈 쓰는 거 봤거든. 김태수가 김민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김민수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바닥에 쓸렸어요. 교복이 더러워지고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교무실에서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강민호 무리들이 돌아봤습니다. 아, 선생님. 그냥 후배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괜찮니? 이지연이 김민수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의 상처를 확인하고 보건실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별일 아니에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김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지연은 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교무실로 와. 왜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강민호가 반항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와. 이지연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톤이 섞였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에 명령조가 나온 거였죠. 강민호는 순간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표정을 지으며 동료들을 보고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교무실에서 이지연과 강민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아서 둘만 있었어요. 이지연은 강민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후배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괴롭혔다는 게 뭔 말씀이세요? 그냥 대화한 건데요. 강민호가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이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화? 돈을 요구하고 밀쳐서 다치게 하는 게 대화야? 증거라도 있으세요? 강민호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민수도 그냥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707 특임대 시절이라면 이미 상황을 정리했을 텐데 지금은 교사였습니다. 민호야, 학교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야. 내가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면 안 돼. 위협이요? 강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위협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저를 나쁜 놈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 순간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지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이지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앉아. 왜요? 서 있으면 안 되나요? 강민호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지연과의 거리가 1미터도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봐요. 저 같은 남학생 보면 흥분되세요? 강민호의 말에 이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교무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이지연은 마음속으로 강민호를 제압하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팔을 제압하면 3초 안에 끝날 거였죠. 하지만 이지연은 참았습니다. 민호야, 선을 넘지 마. 선이요? 어떤 선 말씀이세요? 강민호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혹시 이런 선 말씀이세요? 강민호가 손을 뻗어 이지연의 어깨에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연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려 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손 치워.
이지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강민호는 순간적으로 무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지연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친근하게 하려던 건데. 강민호가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선생님들이 출근하면서 교무실이 북적해졌어요. 강민호는 그 틈을 타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저는 교실로 가볼게요, 선생님. 혼자 남은 이지연은 책상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어요. 분노와 억압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죠. 동료 교사인 박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지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민호와 그의 무리들은 이지연을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면서 이지연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지연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강민호 무리가 복도 한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지연이 지나가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담임 선생님 정말 섹시하지 않냐? 김태수가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맞아. 특히 가슴이 끝내주더라. 박준석이 맞장구 쳤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밤에는 어떨까? 낮에는 이렇게 차가운데. 이현우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고 온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707 특임대 시절의 살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듣고 계세요? 강민호가 대놓고 말했어요. 저희 얘기 말이에요. 이지연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지연의 눈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낀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교실로 가. 이지연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왜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강민호가 여전히 반항적으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이지연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걸음마다 압박감이 더해졌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지금 당장 교실로 가라고 했어. 이지연의 목소리에 명령조가 섞였어요. 707 특임대에서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의 그 톤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순간적으로 복종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대화한 건데. 그 순간 이지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제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야. 교실로 가. 이지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강민호 무리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였죠. 하지만 강민호만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화내시면 몸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제가 풀어드릴까요? 강민호가 마지막 도발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민호야. 이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구나. 강민호는 그 말에서 뭔가 섬뜩한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교사로만 보였거든요. 결국 강민호 무리들이 교실로 돌아갔고 이지연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벽에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연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수업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교무실에는 혼자만 남아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7시쯤 이지연이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교무실 문이 열리면서 강민호와 그의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수, 박준석, 이현우까지 모두 함께였죠. 선생님, 아직 안 가셨네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더욱 위협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학교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지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싶어서요. 강민호가 교무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교무실에 울렸어요. 4명의 남학생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나가. 이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강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김태수가 이지연의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박준석과 이현우는 양쪽에서 포위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계획된 행동이었죠. 선생님, 평소에 너무 차가우셨잖아요. 오늘은 좀 친하게 지내봐요. 강민호가 이지연의 책상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지연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선을 완전히 넘어선 거였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나가. 이지연의 목소리에 살기가 섞였습니다. 아니면 어쩔 건데요? 강민호가 도발적으로 말하며 이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강민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0.5초도 걸리지 않은 완벽한 제압이었죠. 아!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태수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이지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김태수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정확한 급소 공격이었어요. 박준석과 이현우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이지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7년간 몸에 밴 전투 기술이 완전히 되살아난 거였죠. 교무실의 책상과 의자들이 무기가 되었어요. 이지연은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지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니? 강민호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지연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당신 대체 누구세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소령 이지연. 이지연의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드린 사람은 내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야. 강민호와 그의 무리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이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우습게 봤던 여교사가 순식간에 자신들을 제압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707 특임대라고?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목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강민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내가 7년 동안 뭘 했는지 알고 싶니? 이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고 인지를 구출하고 조직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일을 했어. 김태수가 벽에 기대며 신음했어요. 복부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박준석과 이현우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내가 고작 고등학생들한테 당할 것 같았니? 이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 성희롱, 협박, 폭력,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평범한 여교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거죠.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강민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이지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몰랐으면 뭘 해도 되는 거야? 상대방이 약해 보이면 마음대로 괴롭혀도 되는 거야? 교무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어요. 이지연은 즉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어나. 4명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모두 이지연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첫째,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 둘째, 나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 셋째,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가 아니라 약속해. 이지연의 목소리에 강압이 섞였습니다. 약속? 약속합니다.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지연은 교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의자 몇 개가 넘어져 있었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리하고 가. 이지연이 명령했어요. 4명이 서둘러 교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주웠어요.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리가 끝나자 이지연이 문을 열었어요. 나가. 강민호 무리들이 하나씩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강민호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을 뿐이었죠. 강민호가 나간 후 이지연은 혼자 교무실에 남았어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본능이 깨어난 거였어요. 손을 보니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을 다시 사용한 충격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그의 무리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지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평소보다 훨씬 큰 목소리였어요. 앉아. 이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강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박준석, 이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수업을 방해하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지연이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만이 조용한 교실에 울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강민호 무리가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강민호가 조용히 이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어제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지연은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괴롭혔던 후배들한테 해야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점심시간, 이지연은 교무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인 박미경이 다가왔어요. 지연 씨, 요즘 강민호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던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화요? 어떤 대화길래 저렇게 변했어요? 박미경이 궁금해했어요.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이지연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1학년 김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야 하니? 이지연이 물었습니다.
강민호 선배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김민수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였어요. 민수야,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지연은 자신의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707 특임대 동기였던 김상현 중위에게서였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지? 교사 생활은 어때? 이지연은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생각보다 보람 있는 일이야.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707 특임대에서의 과거와 현재의 교사로서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길 필요도 현재를 부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힘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민호 무리는 모범 학생이 되었고 다른 학생들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교사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교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707 특임대 소령이었고 지금은 교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든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그 힘으로 학생들을 지키고 가르치는 진짜 교사가 되기로 말이에요.